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 안 좋은 슬관절, 무릎 관절 질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시죠? 그런 분을 좀 보실 거예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아프지 않더라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 혹은 이걸 보시는 분이 지금 슬관절염 때문에 아프신 분이시라면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제가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좀 보시죠 뭐. 이쪽 예, 거리. 계단 한번 가보실게요. 계단이 예. 내려가 봐요. 참 내려가 보시죠. 이렇게 저 아유 걸으면 날리신데 옆으로 걸으시네. 한번 걸어 내려가 보세요. 구경 좀 하게. 앞으로 가면 쉬니까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오른다리. 올라와 보세요. 이거 정형외과 선생님이 수술하자 그러죠? 수술하자 소리를 안 하는데요. 일로 와보세요. 올라가세요. 도로. 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정해지 음. 옆으로 까대처럼 나가. 아이고. 누우셔요. 예. 한번 좀 길더라도 좀 잘 다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아까 가슴이 보니까 좀 이놈이 더 많이 아프시던데. 네, 이쪽이. 아프더라고요. 요놈 이쪽 네, 거리. 이쪽. 네. 자, 화면이 그 리버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이게 저 반대로 찍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게 왼다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오른다리다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몇 년이나 고생하셨어요? 한참 됐을 거예요. 정형외과 어디 가보셨어요? 연세병 우리 앞에 거기 갔더니 뭘 하시는데? 녹포동 앞에 네. 아유 거기서 그냥 계속 치료했어요. 응? 치료해요. 치료. 무슨 치료? 그냥 물리 치료도 하고 또? 또 뭐 모르겠어요. 뭐 특수 치료도 하고 뭐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좀 오그랬다 폈다 하는 거 아, 있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그러는구나. 모르겠어요. 예. 뭐를. 났어요, 근데? 별로 안 났어요. 별로 낫다 안 낫다 기준은 아프다 안 아프다죠? 그렇죠. 내가 하고 나면 안 아프면 좀 덜 아프면 좋은데 그렇죠. 계속 아프다 그 얘기죠? 예, 예, 이게 환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예, 아파요 계속. 지금 관절이 서걱서걱거려. 예, 아프세요? 아프죠? 예, 이게 더 안 내려가 이게. 예, 이 더 안 상태에서. 내려. 더 안 내려가 이게.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무릎을 절대 못 구부려져. 네. 이미 변형이 이상한데 이 정도면 인공관절 관절 수술하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러지가 않던데. 아이고, 씨. 보자. 봐봐, 지금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이게 더 안 내려가. 예, 이렇게 보면. 자, 자세한 거는 지금 이게 페이스북에서 저희 그 학회 선생님들, 저희 전기신경치료 학회 선생님들에게 그 질병에 대해서 같은 병명이라도 여러분 치료 접근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만 볼 수 있게 할까 하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나와가지고 일반 분들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 제가 그 외국의 친구들도 좀 많고 해서 조금 그 제가 외국 이름인데 조난 이게 제 그 영문명입니다. 요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페이스북에서 이 라이브로 다 볼 수 있어요. 전체를 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좀 참고하시고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결과만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어떠신지 좀 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계단 한번 걸어봐서. 예. 그냥 또 내려가요 진짜로. 아니 뭐 편한 대로 걸으세요. 아니 그 편한 대로 뭐 옆으로도 걸어보고. 아니 앞으로 걸어보시면 더 좋고. 앞으로 걸을 때 아까보다 가볍다. 많이 약간? 가벼운데요? 그죠? 네. 올라오세요. 예. 가벼워요. 그러니까 많이 오유 잘 올라오시는 것도 아까보다. 네, 훨씬 가볍다. 예, 이할테하고. 이래지. 자,
제가 가볍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잘못 오해하시면 그 수술은 무조건 안 좋아, 아니면 뭐 다른 치료는 필요 없어, 전기신경 치료만 받아,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적으면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치료는요, 1번, 이거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이거를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1번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 쉽게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엑스레이,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관절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뼈 상태가 안 좋다, 관절면이 이상하다, 너무 좁아져 있다 그러면은 이때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전문의 정형외과가 되겠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보통 많이 하시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슬관절 자체가 이렇게 변형이 되고 많이 아프고 하실 정도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프셨던 분이에요. 아프다. 굉장히 오랫동안 아픈 거죠. 그러니까 병을 익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통증이에요. 통증. 생활이 불편한 거죠. 삶의 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저희 병원에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물리치료사로 거의 거의 30년 가까이 일을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수술을 하는 게 원인 근본적으로 좀 제거하는 부분에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관절면이 많이 안 좋으면 수술하고 재활치료를 저희 원장님도 권해드리고, 차팅에 그렇게 권하는 어떤 차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저 또한 똑같이 그 환자분한테 수술을 하시고 재활치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정형외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딱 한마디는 아주 저한테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낡아도 내 것이 낫다. 이렇게 어떤 정형외과 선생님의 말씀.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떤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보셨을 때에 이 촬영을 해서 관절 상태에서 수술을 권했다고 하더라도요, 과연 이게 절대적인 적응증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만해요. 무슨 말이냐면, 수술을 안 하면 안 될까? 큰일 나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수술을 반드시 해야지 되는. 예를 들어 현대의학에서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서둘러서 암세포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하는 여러 가지 수술을 포함한 처치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소위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절대적인 적응증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슬관절 자체가 수술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소위 절대적 적응증일까라는 거를 어느 관점에서 보냐면, 그런 수술을 해야지 된다라고 권유를 받은 그 환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통증, 환자분은 굉장히 아프다라는 것만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수술을 안 해도 아픈 것만 잘 조절해 가지고 한 100년만 살 수 있으면 뭐 무슨 문제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 아프신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걸린 상태로 200년 정도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수술 왜 하겠어요? 또 의사 선생님이 왜 수술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이죠. 근데 암은 그렇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 같은 사람은 처치를 합니다. 처치. 1번은 뭐냐면 전까지 통증 조절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술 후에 재활 치료 및 수술해도 여러분 아픈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슬관절 같은 게 수술 후에도 되게 많이 아프신 분이 있고요. 또 상당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 수술 후에 많이 좋으세요, 여러분. 많이 좋으시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직업이 있는 사람은 그 수술 후에 좋은 분은 안 오시겠죠. 수술 후에 아픈 분들이 오시잖아요. 나 수술했는데도 계속 아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수술 후에 재활치료 및 뭘 하냐면 통증 조절 치료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넘어가서 여기 요거다. 예, 넘어가서 이분은요. 그 가까운 데 있는 병원에서 아까 뭐 말씀하실 때는 수술 얘기를 안 하셨다 그랬지만은 그분의 엑스레이 상태를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아무튼 그 주변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 무릎이 완전히 붙었어요. 지금 관절면이. 이 사진을 제가 개인 신사이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상태시고요. 그리고 관절이 90도 이상 꺾이질 않아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정형외과 선생님도 아마 수술을 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치료만 권하셨는지 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원장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랬는데요. 어찌 됐든 그 상태로 오셨잖아요. 이럴 때 전기신경치료라는 걸 해요. 전기신경치료는 제가 적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전기신경치료의 접근법은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1번 아프다고 호소하는 부위를 지배하는 신경을 안정화 시킵니다. 그 다음 뭐냐면요. 여러분 통증을 느낀다는 거는 아프면 몸이 예를 들어 우리 배가 아프면 허리를 숙이고 아이고 배야 하면서 배를 만지잖아요. 그것처럼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 무릎을 쭉 펴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세가 좀 바뀝니다. 그 자세가 바뀔 때 가장 많이라는 표현보다 많이 많이 무리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근육이에요. 바로 근육인데 이 근육에 뭐가 생기냐면요. 통증이 나타나요. 이걸 뭐냐면 근 밸런스가 무너졌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그러니까 도수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기신경치료는 근육을 충분히 의학적인 근거에서 근세포를 완전히 이완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근육이 몰랑몰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근육이 뭉친 거를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만진다고 해서 근육이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잠깐 개운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전기신경치료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육을 아주 부드럽게 해줍니다. 부드럽게 해주면은 근육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있어요. 관절염도 있지만 그것만 제거가 돼도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그거를 바로 전기신경치료에서 해드려요. 일단은 더 많은데 일단 이 두 가지를 크게 좀 특징으로 보고 이 관점에서 관절염이 오신 분에게 어떻게 하느냐 요거 하기 전까지 계속 관리 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물론 그때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수술 시점을 결정을 해주시겠죠. 왜 그건 수술 시점은 그분의 전문 분야시니까, 그죠? 그래서 정형외과 선생님이 면밀히 항상 관찰을 하는 과정에 저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고, 그다음에 근육을 물랑물랑하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맞춰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나마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높여준 상태로 끌고 가는 과정에 정형외과 선생님이 면밀하게 관찰하다가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수술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혹은 이 환자 보니까
통증만 잘 조절하면 조금 뒤에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시면 수술을 뒤로 미룰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말 그대로 이제 상호 협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자 분야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약에 관절염이 있으셔가지고 많이 아프신 그 주변 지인 혹은 꼭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골이 손상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무릎이 아프신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전문의 선생님의 어떤 그 그 조언을 아주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그대로 그 따라가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 외에 현재 내가 많이 아프잖아요. 아픈 거는 여러분 만약에 극단적으로 수술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수술하기 전까지라도 전기신경 치료로 통증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통증이 참 잘 가라앉아요. 잘 가라앉고 깔끔하진 않아도 조금 편안합니다. 편안한 상태로 수술을 하실 때까지 계실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통증이 잘 조절되는 상태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너무 아파서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통증 조절이 잘 된다면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이거 수술 좀 뒤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이건 잘못됐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저희 전기신경치료라는 이 영역이 어떤 그 슬관절염으로 아프신 환자분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그 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이 전기신경치료가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분명한 영역이 있다. 그건 뭐냐면 수술 후나 수술 전이나 일단 현재의 삶의 질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치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아픈 걸 조절합니다. 조절하고 계속 끌고 갈 거고요. 그런 시점에 전문의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술을 하시게 될 것이고 혹은 야 이거 통증이 잘 조절되네 그러면 수술을 좀 뒤로 미루자라고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정말 협조 관계에서 환자분의 몸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전기신경 치료는 통증과 관련해서는 참 많은 도움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저는 이제 많이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기신경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해드리는데요. 찾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있는 병원으로 일부러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병원이 어딘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종기라고 합니다. 끄고 만약 이런 유튜브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영상처럼 다른 질병도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전기신경치료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 왼쪽에 사진 이게 제 얼굴인데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런 이게 유튜브 내에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전기도수치료협회라고 써 있죠.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공부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요즘 일반인들도 저희 그 스텝 선생님들이 받아주고 있는데요. 그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을 간단하게 하시고 나서 보시면 위에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칸에 우리 카페 지도라고 있거든요. 우리 카페 지도 여기로 들어가시면 현재 검증이 거의 다 됐어요. 요즘 그 병원이 많이 등록됐다가 싹 다 지우고 다시 재등록 중인데 여기 보면 전국에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계신 병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부산에도 있고 뭐 저기 전라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이렇게 제주도에도 있어요. 제주도에도 있고 북한에는 없네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싹 하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이게 또 제 사진이 있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딱 클릭을 해보면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동네로 병원으로 가셔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세요. 이거는 어떤 제가
정기신경 치료 받으세요. 받아서 저희 좀 돈도 좀 벌게요. 뭐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이미 이 치료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적용이 되어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 들어서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뭉쳐가지고 점점 심도 깊게 공부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치료입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치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적어도 통증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접근법이니까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